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이 총 3번 왔다고 합니다.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협박이고 본인들 아프고 밥도 못 먹고 쓰러졌고 아파. 사정 이해해줘야 돼. 그거 받아들이자면 니네들은 사람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TV에서 못 보는 이야기 지스이즈 김 기자입니다. 20대 주치폭행녀가 40대 가장을 폭행한 사건, 저희가 지난번에 다뤄드렸었죠. 늦었지만 결국은 본인이 사과해야 맞지 않겠나 얘기했었는데요. 이후 또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피해자에게 사과 연락이 총 3번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고도 했다고 하네요. 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자 측이 보낸 문자 때문인데요.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전문을 지금부터 전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콘텐츠에서 사과할 의사가 없다는 가해 여성의 입장을 최초로 내보낸 뒤로 많은 언론사에서 그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가해 여성의 이해하기 힘든 태도에 비난 여론도 생겨났고요. 그러던 와중에 가해 여성의 아버지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보내옵니다. 딸의 사과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해온 건데요. 저희가 저희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내용은 이렇죠. 직접 사과 못해 죄송하다. 부모님이 사건 종교로 함께 보자 해서 직접 못했다. 사실 신상 공개가 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아버지가 지병으로 쓰러지는 등의 사정으로 이후 연락도 못했고 죄송하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보내고 있다. 부디 관용을 베풀어달라. 이후 29일 오전에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어떤 절차냐면요.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기 전에 사건 당사자들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종의 중재 절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이 형사조정위를 전화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피해자분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 위원분이 저한테 먼저 전화 주셨고요. 그 피해자가 저와 제 아들 2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과 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제가 통화를 하고 합의 의사가 있느냐 해서 의사는 없는데 제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위임장을 제출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절차는 변호사와 진행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변호사 쪽에서 그 형사조정위원회 측에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서 나머지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협상 결렬. 생각보다 금방 끝이 난 건데요. 사실 형사조정위는 가해자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합의가 되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칼자루는 이제 검찰이 쥐게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젯밤 10시 50분경 피해자에게 또다시 문자 한 통이 옵니다. 이번에는 가해 여성의 어머니였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가해자 엄마입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어제 형사조정 하실 줄로 알고 기다렸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긴 시간이었네요. 죄송합니다. 형조위를 기다리며 그간 저희 답이 없었던 것 용서 바랍니다. 제가 모자란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분과 가족의 억울함과 분노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건 이후부터 용서를 구하는 마음은 진정이었으며 여전히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남편이 2차 미팅 이후 많이 낙담하여 기력을 잃었습니다. 위식도암 수술 이후 섭식장애가 있었는데 그날 이후 일주일간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던 참에 합의 여부를 묻는 검사의 연락을 받고 급한 맘에 형조위를 요청한 것이 너무도 무지한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더욱이 형조위 날짜도 피해자님, 성함을 몰라 계속 피해자님이라 함을 용서해주세요. 이 정하신 줄로 알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저희 딸의 잘못을 가벼이 넘기려거나 사건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지켜보며 오히려 형조위 때 더 잘 위로해드리고 합의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보내드린 반성문처럼 형조위로 합의가 되면 딸과 함께 가서 사죄를 드리려 했던 말 역시 진심입니다. 기회를 주세요. 자기가 범한 그릇된 행동에 대해 사과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기 바랍니다. 꾸짖음이나 욕설이라도 달게 받고 고마운 마음으로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어머니로서 딸을 걱정하는 애끓는 마음이 메시지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쉽게 상상하긴 어렵지만 아마 가해 여성도 또 그 가족들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성적인 면에선 분명히 그렇습니다만 이성적으로 이 사과문을 잘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 보입니다. 우선 급한 마음에 형
형조위를 요청했다. 이 부분. 한마디로 합의를 하고 싶어서 검찰에 형조위를 요청했다는 건데요. 합의를 꼭 형조위를 통해서만 했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문자 내용에 언급하셨듯이 급한 마음까지 드셨을 정도라면 굳이 검찰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이유가 있었을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두 번째, 형조위가 끝난 뒤에 사과를 하려고 했다는 부분입니다. 형조위 때 더 잘 위로해드리려 했다. 형조위로 합의가 되면 딸과 함께 가서 사죄를 드리려 했다. 기회를 달라. 이건 선후관계가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보통 합의는 사과를 통해 용서나 이해를 구한 뒤에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합의 후에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려 했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번 저희 콘텐츠에선 분명 별도의 사과 계획 없이 법에 따르겠다고 하셨었는데 몇 주 사이에 심경에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이 문자에 대해 피해자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언제나 열려 있었다. 기회는 본인들이 걷어찬 거다. 왜 이럴까 갑자기. 이제 뭔가 느꼈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국민청원도 11,000명이 넘었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임기응변인지 언발의 오줌누기식인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증빙은 남겨놓자. 그리고 이상으로는 저는 해석할 수가 있는 여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은 가해 여성 어머니의 저 문자 역시 가명을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과를 구하려는 사람의 진심을 너무 냉정하게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긴 하지만요. 피해자에 따르면 저 문자가 온 시각이 밤 10시 50분쯤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시간대 되면요. 요일을 불문하고 일단 날이 서요. 10시 50분 전후가 되면 거의 무조건 반사? 공개 이렇게 보낸 시간이 10시 49분, 51분, 53분에서 수면제 먹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진짜 동의 구하지 않고 본인들 편한 시간에 유체이탈로 자기 합리화로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본인들 배설하면서 심지어 저 문자를 받고 피해자의 아내분은 밤새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속사정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선상 통화는 없었고 네. 오프라인 만남 2번 있었고 네. 제가 계속 합의에 대한 러브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문을 전달이 안 되면 메일로도 스캔해서 보내달라 메일 주소까지 오픈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연락이 없지? 너무 조용하길래 제가 계속 문자로 합의 안 하실 거냐, 처벌 불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합의서랑 가해자가 자필로 직접 쓴 반성문을 스캔해서 메일로 첨부해서 보내달라, 법적 효력이 있게 회신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회신이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 끝에 가해 여성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합의 방법까지 찾아서 가해 여성 측에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이유를 들며 직접 사과도 합의도 하지 않은 건 가해 여성 측이었다는 겁니다. 합의를 위한 피해자의 여러 노력에도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았던 가해 여성이 여론이 나빠지고 나서야 아버지의 휴대폰을 빌려 사과문을 보내고 어머니는 기회를 달라고 저렇게 매달리고 있으니 피해자 입장에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피해자가 더 분노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가해 여성의 어머니가 10월 1일 아침,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바로 오늘 아침에 또 문자를 보낸 건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늦게 실례 많았습니다. 딸아이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네요. 정말 힘들어합니다.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하겠다는 것을 좀 기다려보자고 한 제가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선생님도 자식 키우는 분이니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것 아실 겁니다. 20대라 하니 아직 철없는 애입니다. 철없던 시절 큰 실수했는데 이번에 예방주사 단단히 맞았으니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은 저지르지 않겠지요. 애는 나쁜 애가 아니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수 없으신지요. 아마도 지금은 저에게 더 화나 계실 줄 압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날은 하도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선생님이나 가족분들보다 앞서 병약한 남편의 건강 때문에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려다 큰 잘못을 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없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말 꼭 뵙고 딸과 저의 사죄를 받아주세요. 전화나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그래 여러 수사가 많지만 골자만 보자면 이겁니다. 가해 여성이 죽고 싶어한다. 가해 여성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나의 잘못이다. 같은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그러워졌으면 한다. 남편도 아프다. 그러니 주말에 사과를 받아달라. 저는 이 문자까지 보고 나서야 이 사건이 계속 해결되지 않는 진짜 원인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보기에 이 문제를 계속 복잡하게 만드는 건 가해 여성보다는 부모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한 여성이 술에 취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나서서 떳떳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쥐면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용서를 한 뒤 합의를 해준다면 법적 처벌은 면하게 되겠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실수에 본인이 책임을 지고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우리 사회 통념상 용서와 이해를 받을 수 있죠. 이게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선 어쩐 일인지 가해 여성의 부모님만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가해 여성 어머니가 보낸 저 문자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성이 죽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는 딸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협박, 겁박이고 본인들 아프고 밥도 못 먹고 쓰러졌고 아파. 사정 이해해줘야 돼. 그거 받아들이자면 니네들은 사람도 아니야. 아니, 이렇게 프레셔를 압박을 가하면은 이게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보내겠지만 우리가 응하지 않았을 때 과연 그 후일이 저희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변호사 통해서 접근 금지도 문의를 했고 신변보호를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 물론 가해 여성이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냈다고 하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자신들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가해 여성이 자살할 수 있겠다는 굉장히 끔찍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협박으로도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또 직접 사과를 하지 않은 건 엄마인 자신의 판단이기에 딸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잘못의 주체가 딸에서 엄마로 바뀌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짠 하고 알고 보니 딸의 잘못이 아니라 엄마의 잘못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선 엄마에게 사과를 받으면 된다는 논리인가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은 나쁜 아이가 아니니 너그러이 이해해달라는 부분입니다. 술 마시고 처음 보는 어린 학생한테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는 거? 나쁜 아이 맞습니다, 어머니. 가족의 한 가정을, 그것도 어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능욕하고 때리는 거, 이게 나쁜 아이가 아니면 누가 나쁜 아이인가요? 자, 그런데 너그러이 이해해달라, 이 말씀은 피해자가 지금 너그럽지 못해서 이해를 안 해주고 있다는 건가요? 가해 여성 어머니의 순수한 의도와 다르게 너무 곡해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이라고 봅니다. 부모님이 말을 하면 할수록, 행동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꼬여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가족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고객지향적인 피해자가 어딨냐 호소합니다. 만나는 시간도 가해자 편한 시간에 맞춰야 하고 문자도 본인들 편한 시간에 보내고 사과도 자기들 마음대로 주말로 정해서 온다는 겁니다. 제가 왜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역지사지 하세요. 법인 씨 막 본인들이 기다리겠다고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왜 태세 전환을 왜 하냐고. 돈 안 받아요 저. 돈 받으면 몇 값밖에 안 되고 저희 딸아들한테 보여줄 것도 없어요. 아니 왜 자꾸 본인들 편한 논리로 들어준 결과가 이거예요 지금. 근데 저한테 더 뭘 바라십니까? 우리 딸 지금 죽게 생겼어. 저희는요.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형사 끝나면 민사예요. 지금 갈 길이 구말립니다 지금. 저 하나예요? 와이프 있고 중3 아들 있고 7살 딸 있어요. 개별로 다 들어갈 거예요. 돈이요? 돈 안 받는다 했어요 저는. 돈 필요 없다고. 그 돈 제가 벌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피해자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절차 따를 거고요. 상해죄로 들어가 있는데 핸드폰은 무기입니다. 침해예요. 그러니까 특수상해로 상향 조정해서 올릴 거고요.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와이프, 아들, 딸, 폭행, 모욕, 강요미수, 아동, 법, 모든 법 조항 적용해서 저 또한 성추행범으로 몰고 폭행으로 몬 거에 대한 무고죄 다 적용해가지고 추가 고소 변호사 통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는 가해 여성이 사과를 할 골든타임이 지나버린 것 같다고 했는데요. 그 방송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당사자 간의 진정 어린 사과와 이해가 오가고 피해자 가족분들도 가해자 가족분들도 평온한 일상을 되찾길 바랬는데요. 이제는 합의를 위한 골든타임도 지나버린 것 같습니다. 디스이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 제보 메일 항상 열려있는 거 아시죠? 여기 어떤 제보든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